이번 순서는 귀농존에 꼭 가봐야 할 100대 농장입니다. 우유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목장에서 갓 짜낸 신선한 우유로 고품질 자연치즈와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목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체험형 관광 목장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낙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조욱향 명인을 김하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한 젖소 목장을 찾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체험농장과 함께 이곳에서 생산한 우유를 활용한 육아공품을 판매하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목장의 시작이 젖소 3마리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목장의 주인인 조옥향 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젖소 70여 마리를 키우고 있지만 1983년 처음 명인이 이곳 여주에 터를 잡았을 때만 해도 젖소 3마리뿐이었습니다. 1986년부터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입회검정을 실시해 체계적인 종축개량과 혈통우를 관리했고 지금은 9세대 혈통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3년 이후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10여 차례 이상 수상을 이어갔지만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터진 원유 파동으로 명인은 목장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당시 원유 생산 과다로 정부는 감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우유는 폐기 처분해야 했는데 명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전에 이미 원유 파동을 겪었던 일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코타가 정해져 있어요. 너는 얼마를 나비를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분만이 몰리거나 그랬을 때요. 그거를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천상 치즈를 만들든지 육아공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가서 보니까 일본은 1980년대에 벌써 겪었더라고. 그래서 일본은 목장 육아공을 이제 택한 거예요. 1차 산업인 우유 생산에 2차 산업인 유제품 등 식품 제조 가공, 3차 산업인 체험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낙농업의 6차 산업 시대를 개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명인은 일본뿐 아니라 유럽 등 선진 농업 국가의 농업 사례도 연구하며 자신의 목장에 접목했습니다. 유럽은 우유의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경 40km 이내의 농가에만 나뷰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례를 참고해 자신의 농장에서 갓 짜낸 우유를 활용해 치즈,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집에서 우유 짠 거를 그냥 바켓스에 딱 하나 받아요. 받아서 그거 그냥 냉각기에 들어가지도 않아. 상처 입을까 봐. 바로 그걸 짜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우유통에 담아요. 그래 담아서 실크윌로 내려오는 거예요. 차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안 받게 해서 갖고 오니까 우유의 고유의 그 맛있는 맛이 그냥 살아있더라. 우유의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지방 조직이 손실되는데요. 명인은 우유의 이동거리를 짧게 해 지방 손실을 최대한 줄인 고품질 육아공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만든 유제품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과 달리 그 맛이 일품입니다. 명인은 한때 13,000kg까지 생산했던 원유량을 8,500kg까지 떨어뜨리며 유량보다 유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소 품종을 선택할 때도 유량이 많은 홀스타인만을 고집하기보다 유량은 적더라도 유단백이 높은 소의 정자를 선택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 정액도 생산성 산유량만 높은 소를 나는 안 쓰고 소가 그 순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줄 수 있는 소 그런 정액을 써요. 유당불내증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전 인자가 들어가 있는 소가 뭐가 있나 그런 걸 찾아가지고 저지라든가 건지라든가 이런 외국 나가보면 영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한우같이 생긴 게 노리끼리 한 소 있거든요. 그게 저지라 그러는데 그런 소가 작으면서 유량이 좀 조금 나오면서 유단백이 높은 소가 유전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지난 2018년부터는 목장 내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 수익 중 목장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카페나 체험농장 운영 등 목장 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사람이 북적한 도심보다 한적한 도시 근교를 찾아 휴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목장도 인기를 누렸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터지면서
어딜 외국을 못 나가고 많이 갇혀 있다가들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목장 우유로 만든 버터, 치즈를 활용해 쿠키, 피자 등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목장을 찾는 체험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명희는 더 나아가 여건만 조성된다면 우리밀을 활용해 피자 도우를 만드는 등 지역 밀농가와 낙농가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기대도 밝혔습니다. 나도 여주에서 누가 밀을 심어주면 그걸 내가 전량 수매를 해서 나는 여기 피자에 밀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를 수입 밀가루 안 쓰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지만 좋잖아요. 밀농사 꾸는 팔로 때 걱정 안 하고 내가 다 수매를 하면 되니까. 명희는 우리나라 낙농업이 추구해야 할 비전도 제시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낙농업을 위해선 후계농 육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계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후계자가 진입을 못 하잖아요. 소비 장부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덜란드에 가서 보니까 내가 목장을 했어요. 후계자가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또 농업학교 나오는 애들 중에서 또 하겠다는 사람을 정부에서 보증을 서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말이면 하루 1,000명의 체험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명희는 자신의 목장을 지속 가능한 체험 농장으로 만들기 위해 제과제빵을 전공한 큰딸, 축산을 전공한 작은딸과 함께 목장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에서 MBS 김하은이었습니다.